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아주 옛날로 구석기로 돌아가서 구석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어떤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새롭게 나타난 무슨 신간 도서에 구석기 빌렌도르프의 비밀, 구석기 유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관련된 그런 책을 보고 그분이 얘기한 거를 좀 이제 참고를 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런 뭔가 하나의 고대의 유물, 옛날에 그런 유물을 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는, 제가 예전에 첨성대의 비밀 이런 거 한번 했었잖아요. 첨성대는 정말 천체 관측대일까? 아니면 어떻게 별을 본 걸까? 이런 이야기 한 것처럼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 그리고 사실 그 연구에 따라 역사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저는 역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빌렌도르프 비너스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검열을 당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던 바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죠. 페이스북에서 이제 자신들은 누드나 야한 거는 자체 검열을 하겠다.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검열을 한 거예요. 이게 들어간 광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그런 관련자들이 이런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 이런 데, 아니 이거는 유물인데 무슨 음란마귀야, 유물인데 이게 뭐 야하다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욕을 먹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최근 페북 검열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빌렌도르프 비너스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빌렌도르프 비너스를 보고 음란하다던가 이게 야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 그거는 비정상적인 사고죠. 이건 정말 유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은 풍만한 가슴, 풍만한 배를 상징을 하면서 이것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말한 것 자체가 그때 당시 이런 뚱뚱하거나 풍만하거나 임산부 같은 그런 몸매를 이제 비너스로 봤다. 구석기에는 그런 몸매가 유행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빌렌도르프 비너스는 구석기 하면은 주먹도끼,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유명한 건 바로 이 빌렌도르프 비너스인데요. 흔히 우리가 이런 미술사에서도 미술사 조각 거기에도 첫 번째 장을 첫 번째 장을 이렇게 장식하는 게 빌렌도르프 비너스입니다. 왜 빌렌도르프냐면요, 오스트리아 다뉴브 강가에 있는 빌렌도르프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인데요. 근데 사실 비너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너스라고 주로 생각을 하면 밀로의 비너스가 이제 첫 번째 비너스란 명칭을 쓴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사실 아프로디테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밀로의 비너스의 이 비율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흔히 미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몸매인 것 같아요. 저는 딱 이 정도 몸매가 좋지 않을까. 과하게 가슴이 크지 않고 배도 그냥 적당히 좀 먹으면서 생기는 그런 잘록한 배. 이제 이분은 엄청난 사사 몸매도 아니고 저는 이 몸매, 요즘 육덕 몸매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는 아닌가? 또 약간의 복근도 있으면서 비율도 좋고 이런 몸매가 건강한 몸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밀로의 비너스, 이걸 가지고 또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작품 보티첼리의 그런 비너스의 탄생, 비너스의 봄 이런 식으로 이런 작품이 있잖아요. 여기서 봐도 여자가 하얀 살결에 좀 외모도 좀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몸매도 좋고 이런 식의 비너스는 그런 비너스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석기의 비너스는 다소 다르다라는 거죠. 아주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딱 봤을 때 이게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적어도 한 1m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아주 큐트합니다. 요만해요. 사람이 손으로 잡았을 때요, 요만해요. 아니 이렇게 귀엽다니. 실제 11.1cm라고 합니다. 11.1cm에 정말 동글동글동글한 그런 몸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생각보다 작다. 그리고요, 다리 모양을 한번 봐주세요. 다리 모양을 봤을 때
아주 귀엽게 조그맣게 잘라지는데 이거요 못 세워요. 실제로는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세우는 그런 동상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11.1cm이기 때문에 목에다가 거는 목걸이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아무튼 매달아 놓는 식으로 목을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는 식으로 좀 주술적인 부적 같은 의미의 조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빌랜트로프 비너스는요, 좀 특이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게 배가 크고 가슴이 크고 그런 걸 떠나서 자, 보시면요, 여기에 몸에 구멍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가슴에 여기 정가운데 또 여기 가슴 쪽에 배꼽에 옆구리 허벅지 쪽 그리고 엉덩이 쫙 일자로 되어 있죠. 이 구멍은 원래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은 다행히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은요, 이제 물에 불리거나 물을 닿으면은 얘가 물러지면서 잘 이렇게 새길 수가 있는 그런 돌입니다. 석회암 같은 경우는 갈아가지고 시멘트의 원료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회암의 돌에 원래 지금 제가 말한 이 구멍들은 원래 나 있었던 것이고, 이 구멍을 보고 뭔가 영감을 얻어서 이것을 배꼽으로 삼아가지고 조각을 하면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석회암을 물에다가 이제 적셔서 무르게 만든 다음에 조금 더 강한 돌을 가지고 깎아서 이것을 조각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기한 게 이 돌 자체가 그렇게 올통보통 좀 생겼기 때문에 보시면 이 뱃살과 옆구리살이 연결돼서 걔가 엉덩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리 사람이 살이 쪄도요, 뱃살과 이게 등짝으로 가지 뱃살과 옆구리살이 엉덩이로 이루진 않습니다. 이런 슈퍼 왕 엉덩이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과장된 가슴과 과장된 엉덩이는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 임신을 할 수 있는 몸, 그런 몸을 좀 어필하는 게 아닌가. 그때 당시는 계속해서 아이를 가졌을 거예요. 피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일한 낙, 아무튼 그래가지고 계속 임신을 했을 것인데, 그랬을 때 이제 모유수유를 계속 하니까 가슴은 계속 이렇게 커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의 그 골반이 클수록 아이를 쏨풍쏨풍 잘 낳는다는 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좀 실제로 약간 영향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진짜 이렇게 골반이 크고 엉덩이가 발달한 친구는 진짜 빡 이렇게 한 방에 되게 잘 나왔었는데, 조금 마르고 호리호리하고 골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친구는 낳다가 결국 제왕절개를 했어요. 물론 골반이 없는 분들도 타고나게 잘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아이의 머리둘레가 또 영향이 있죠. 자, 어찌됐든 거의 골반이 발달한 여성일수록 쉽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실제로 나와봤더니 이제 구석기 사람들도 안 거죠. 약간 엉덩이가 크고 골반이 발달한 사람들이 아이를 숭풍숭풍 잘 낳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조각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빌랜트로프 비너스는 이렇게 조그마고 큐트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비밀이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배꼽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배꼽이 움푹 파였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모나 친구나 엄마나 누구든지 임산부의 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산부의 배를 저는 직접 봤거든요. 제 친구도 임신하면은 이제 완전 만삭이거나 그럴 때는요, 아기가 뱃속에서 꿀렁꿀렁 움직이는 게 배를 만지면 느껴져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신기해서 맨날 배 만지고 이제 그 아이 태명 불러주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배꼽이 탈출할 것처럼 배꼽이 진짜 이게 튀어나옵니다. 임신을 하면은요, 배꼽이 튀어나와요. 배꼽이 저렇게 움푹 파일 수가 없어요. 저 움푹 파인 배꼽은요, 그냥 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살이 쪄봤는지 모르겠지만 뱃살이 찌면은요, 배꼽은 점점 깊어지고 이제 배는 점점 살이 쪄가지고 나중에 배꼽에 이제 좀 때를 빼려고 하면 진짜 막 깊이 파서 씻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살이 찌면 배꼽은 점점 깊어져요. 하지만 임신했을 때의 배는 이 살이 지방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양수가 차고 복수가 이렇게 배가 이제 커지면서 배꼽이 진짜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렇게 볼록 나옵니다. 버튼처럼 나와요. 그래서 와, 짱 신기하다 이런 진짜 그런 배꼽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빌랜트로프 비너스는 임신한 몸은 아니에요. 임산부의 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1908년 그 오스트리아 다뉴브 지역 빌렌도르프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 뒤로 80년 뒤에 러시아 코스텐키 지역에서 코스텐키 비너스도 발견이 됐습니다. 얘는 좀 많이 손실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비교를 하시면 되니까 요것만 켜볼게요. 자, 보시면 코스텐키 비너스는 안타깝게도 좀 여기 위아래가 잘라졌어요. 자, 보면 배꼽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코스텐키 비너스는 정말 임산부의 배처럼 볼록 나와서 이 조각은 임산부의 조각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렌도르프 비너스는 배꼽이 움푹 파여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뚱뚱한 여자의 몸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움푹 파인 그 석회암을 가지고 조각을 했기 때문에 볼록 튀어나온 배꼽을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머리를 보십시오. 머리 부분에 그 비닐을 쓴 건지 파마를 한 건지 볼록볼록한 거 이렇게 세밀하게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배꼽 움푹 파인 거 충분히 배꼽 부분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조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내비둔 것은 그냥 뚱뚱한 여자를 표현한 것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또 놀라운 사실, 빌렌도르프 비너스의 몸매는 임산부의 몸이 아니다. 그냥 임신을 잘 할 수 있는 몸, 뚱뚱한 여성을 조각을 한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진정한 비너스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가슴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이분은 정말 가슴이 크시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얼마나 가슴이 크면 가슴에 손을 얹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게 편할 정도 같으니까 부럽네 진짜. 한 A, B, C, D, E, F, G, H, I, J, K H컵 정도 돼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저거 맞는 브래지어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과장되게 엉덩이도 엄청 과장되게 가슴도 엄청 과장되게 한 조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몸의 비율 자체가 실제로 이런 몸매는 없잖아요. 배와 엉덩이, 가슴 쪽을 과장하고 다리는 아주 대충 쭉쭉 이렇게 그냥 만들었죠. 다리는 그냥 2단계로. 다리가 짧은 이유도 이 조각을 연구하시는 분, 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다리를 조각을 하고 싶은데 돌이 없어. 돌이 짧게밖에 안 남아있어서 그냥 쉽게 마무리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코스텐키 비너스는 임산부의 몸을 표현을 하고 있고 빌렌도르프는 임산부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진짜 신기했던 게 이 배꼽 다음으로 새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쪽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머리! 이거 뭘까요? 머리인데 왜 눈, 코, 입이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비너스라고 하면 아까 보티첼리의 봄 이런 비너스의 탄생 이런 거 보면 보티첼리의 이 비너스의 탄생 보면 얼굴 이게 예쁘게 해가지고 이게 비너스다 아프로디테를 표현했는데 이 구석기의 비너스는 얼굴이 없어요. 눈, 코, 입이 왜 없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레게 파마를 한 것인가? 뽀글이 파마를 한 것인가? 아니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돼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표현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왜 하필 또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머리를 표현했을까? 뭔가를 뒤집어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뭔가 이렇게 얼기설기 뭔가 비닐을 짜서 머리에 썼을 것이다. 돗자리 아시죠? 돗자리. 그때 이게 사실 이제 역사적인 고증을 하면은요, 가락바퀴 뼈바늘은 신석기 때 주로 나타나지 구석기 때까지는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게 없어서 실제로 이렇게 바늘로 짜지는 못했을 것이고 집 같은 거 있죠. 지푸라기 같은 걸로 꼬아가지고 아마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푸라기 꼬면은 이렇게 지푸라기를 꼬는 그런 돗자리 같은 그런 무늬랑 얘랑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머리에다가 뒤집어 썼어요. 그럼 다른 비너스들은 어땠을까? 다른 또 코스텐키의 비너스가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코스텐키의 다양한 비너스상이 있는데 이건 좀 다소 무섭죠. 애들 몸매가 약간 미이라 같기도 하고. 그럼 대표적인 다른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스텐키에서 발견된 비너스의 이 머리를 보면은요, 머리가 마치 골프공 모양이다. 그래서 이 비너스의 이름은 골프공 비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머리가 이 머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여자의 꼬마애가 머리에 쓰고 있는 것처럼 비니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지푸라기로 만든 건지 가죽으로 만든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비닐을 머리에 썼는데 이 비너스도 얼굴이 없이 완전 이렇게 코 밑까지 거의 입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썼다라는 거죠. 왜 비니를 이렇게 눌렀었을까요? 그때 당시 비니가 유행이라서, 아니면 이슬람이 히잡을 쓰는 것처럼 여성은 이렇게 좀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 왜 그런 걸까?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썰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여자가 임신을 하면 좋은 것만 보고 부정 타는 행동을 하면 안 되며 집에서 웬만하면은 이제 3개월까지 임신 초기에는, 원래 임신 초기는 되게 조심해야 된대요. 임신 초기에는 뛰어다녀도 안 되고요. 몸이 너무 흔들려도 안 되고, 아이가 이제 그 자궁에 착상해서 초창기에 뿌리받고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격한 운동을 한다던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이나 몸의 충격을 받으면 유산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석기 사람들도 임신을 하고 나면 조심해야 돼 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비닐을 쓰는데 왜 비닐을 쓰게 됐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인문학적인, 문화인류학적인 그런 연구 끝에 뉴기니의 부족은, 이런 파푸아뉴기니 부족의 아라페쉬인은 사람 몸에서 생명의 혼이 빠져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병이 나거나 그러면은 온몸에 구멍을 막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이제 남녀가 합방을 하고 난 뒤 이제 남자가 뭔가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그 씨를 뿌려야 이제 열매가 생긴다. 그렇게 그것을 얘네 구석기 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뭔가를 이제 해야 그 아이가 생긴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 남자가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몸에 구멍으로 빠져나가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몸 중에서 구멍이 가장 많은 곳은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귀구멍,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비니로 이렇게 막아서 그 씨앗이 빠져나가지 않게 임신을 준비하는 여자가 이렇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구석기 각지의 비너스가 다 이렇게 비닐을 눌러 쓴 걸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믿음으로 생각을 했고, 이것을 부적으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얼굴을 막아라 라고 조심시키려고 만든 하나의 부적 같은 조각이 아닐까,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각 지역마다 이렇게 뭔가를 비니 같은 거를 뒤집어 쓴 걸 보면 그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눈, 코, 입을 조각하기 싫어서 라고 하기에는 비니의 조각이 너무 세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렌도르프 비너스의 핵심은 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면 뭐 큰 가슴과 큰 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중에서 정말 이 조각가가 가장 세밀하게 가장 열심히 조각을 하고, 이게 다 돌로 문질러서 한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정말 심혈을 기울인 건 머리 부분이라는 거죠. 머리. 그래서 이게 머리 부분에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 써라라는 거를 가장 어필하기 위한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조각이며, 또한 몸의 구멍에서 뭔가 빠져나가지 말라는 의미의 뭐 그런 식의 부적 같은 역할. 어쨌든 뭐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조각이란 건 맞지만 이 몸은 임신한 몸이 아니며 비닐을 쓴 그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를 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제 뇌피셜이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그 임신을 하고 나면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말만 하고 그런 걸 이제 흔히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태교라고 하죠. 조선시대의 여성들도 임신을 하고 나면은 부정탄다. 그래서 좋은 것만 봐야 된다. 그래서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이제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이런 구멍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첫 번째 있지만, 두 번째는 이상한 거, 부정한 거, 충격적인 거 못 보게 눈을 가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불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익혀 먹긴 했지만
보통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먹는 건 육류였거든요. 아직 농경이 시작되지 않은 구석기 시대였기 때문에 육류를 주로 먹으니까 이제 사냥을 해오면 그걸 맨날 이렇게 도축하고 잡고 피가 막 나고 막 그런 좀 여자가 보면 좀 안 좋을 만한 그런 부정 타는 그런 걸 볼 게 되게 많은데 이제 일단은 그런 걸 못 보게 하려고 막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저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비닐을 눌러 썼을까요? 몸은 다 벗고 있는데 굳이 눈, 코, 입만 이렇게 가린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눈, 코, 입을 새기지 않았다라고 뭐 귀찮아서라고 하기에는 이 조각에 엉덩이까지 진짜 그 항문까지 똥꼬 여기 엉덩이 보여드릴게요. 엉덩이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조각한 사람이 눈, 코, 입을 조각을 못했을 리는 없겠죠. 비닐을 이렇게 세밀하게 짰는데 이렇게 다 새겼는데 그래서 이 비닐의 의미가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각 하나에도 정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이제 가슴 위에 이제 팔을 이렇게 얹고 있고요. 그리고 가슴과 가슴 사이에도 이제 아주 세밀하게 살짝 움푹 파여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골이.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임산부가 아니다. 왜냐면 임산부면은 가슴 밑에가 되게 빵빵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근데 이 배는 임신한 배는 아니에요. 임신한 배가 되려면 조금 더 엉덩이보다는 배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빌렌도르프 비너스는 옆구리살이 더 많고요. 엉덩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잘하는 몸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류의 비너스였다라는 거. 비니의 비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구석기인들의 이런 생명관, 이제 씨를 받으면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구석기 때는 그 노동력 자체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노동력, 사람들이 많은 것 자체가 하나의 부조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여자가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요. 일부 일처제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너무 짐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석기 사람들이니까 아직까지 뭐 그냥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런 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여자와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관계를 했고 그렇게 그냥 아직 시족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식의 공동체 사회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석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한 가족이 모여 살게 되고 그때부터 시족이 형성이 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뭔가 혈연관계, 시족관계에 좀 눈을 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부적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11.1cm로 몸에 지니고 있다든지 달고 다니고 그런 식의 부적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거. 설 수 없는, 발이 조그맣게 설 수 없는 그런 식의 세우는 동상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배꼽에 그 움푹 파인 배꼽을 보더라도 임산부의 몸이 아니다. 그리고 빌렌도르프 비너스의 가장 핵심은 푹 눌러 쓴 비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게 임신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 뭐 거사를 치르고 난 뒤에는 반드시 눈, 코, 입을 이렇게 가려라. 구멍을 모두 막아라. 그러면 엉덩이도 어떻게 막았을까? 어쨌든 그렇게 구멍을 막아라라고 이렇게 알려주려는 하나의 그런 구멍을 보여서는 안 되고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터부, 금기에 관한 그런 부적일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빌렌도르프 비너스는 여자가 조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성의 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여자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새긴 것이기 때문에 여자 구석기인들이 조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가장 최근의 연구인데 사실 빌렌도르프 비너스는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나왔던 지층의 연도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2,000년에서 4,000년 정도로 오차를 보고 있는데 이게 묻혀진 부분의 지층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제 구석기라는 건 확실한데 근데 구석기에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석회암으로 조각을 했고 구석기인들이 이렇게 그런 하나의 예술 생활을 했다는 부분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대에 이제 역사시대가 오기 전에 선사시대 이런 유물들이나 기록이나 벽화 같은 게 그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과연 무엇일까? 이 작은 조각 하나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또한 새롭게 신박한 연구가 이제 증거가 막 채택이 되면
또 우리의 역사적인 거는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비니의 비밀, 그리고 뭐 이 배꼽을 보고 임산부일까 아닐까, 뭐 이런 부분 한번 댓글로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니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눈, 코, 입을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해야 임신이 잘 돼. 네, 이상한 생각이었고요. 아무튼 저는 뭔가 부정 타는 거를 보지 않기 위해서도 이렇게 비닐을 눌러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뭔가 하나의 유물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유물을 감정해보고 호기심을 한번 자극해보는 그런 유물에 대한 이야기, 구석기의 비너스, 빌렌도르프 비너스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나름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유물에 관한 이야기, 유적지에 대한 비밀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